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에게 공개됐던 7대 인사검증 기준이 무려 지금 8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후퇴됐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 7대 검증 기준에 벌써 4가지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고 증여세를 제때 내지 않은 탈루 의혹이 있고 또한 논문 표절에 또 위장 전입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김경률 회계사님께 회계적인 전문성 있는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2020년도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 정도의 순재산이라고 공개를 했고 지금 5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 플러스 2억 원 가까운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억 원의 세비를 받아서 생활을 다 하고 또 5년간 기부금도 2억 원 정도 다 내고 그리고도 예금으로 따지면 8억 원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순자산이 8억 원 증가해서 기존의 빚도 다 갚고 실제 재산이 1년마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죠. 근데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결혼식, 빙부상, 출판 기념회 등등에서 받았던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을 각각 그 해에 2020년도 빙부상이 있던 해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 현금을 다 써버렸고 그래서 재산 등록을 안 했고 출판 기념회가 있었던 2022년과 2023년에도 다 현금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해 연말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 것을 본인도 전혀 예상 못했고 우리도 전혀 몰랐습니다. 과연 현금이라는 것은 차명재산과 같아서 아무도 추적이 불가능한데 하필이면 혼자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연말마다 각각의 연말마다 그 돈을 다 영원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남아있었던 현금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표로 딱 보이는데요. 2021년 1억 1천만 원의 순재산이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세비를 받고 생활을 하면서도 1억 1천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빙부상에 들어왔던 조의금이 전부 다 현금으로 소진됐다면 2021년도에 1억 1천만 원이나 되는 돈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2024년도는 더 직관적이고 더 확실합니다. 2023년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을 11월 29일에 받고 12월 31일까지 다 써버렸다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에 2024년도에 2억 1천만 원의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순재산 증가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현금이 유입되지 않고서는 재산이 어떻게 1억 연봉인 사람이 생활을 다 하고 기부금까지 냈는데 2억 1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 아예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있던 현금들이 제대로 재산 등록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계사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2024년도에는 신용카드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1억 원 정도 신용카드를 쓰던 거나 7천, 8천만 원 정도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해에는 1,500만 원을 쓰고 2,9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현금을 더 썼다는 얘기처럼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회계사님의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통째로 보게 되면 뭐 10억이 빈다, 뭐 12억이 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벤트가 없었던 2021년이라든가 2024년 이 경우에는 이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2021년 한 해를 예를 들어 본다라면 세수로 1억 원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사용액이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로 이미 이제 자녀 재산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로써
1억부터 1억 천 재산이 늘어나려면 최소한 이제 8천만 원이 비게 되고,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는 하나의 사례가 이 장모로부터 월 3,400만 원을 받았다, 이 해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상식적인 견지에서 살펴보자라면 국회의원은 4선, 그리고 헌금은 매년 4천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그리고 신용카드는 1억 정도 썼으니까 월 1,000만 원씩 신용카드 쓰는 사람에게, 사위에게 어떤 장인 장모가 월 3,400씩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는지, 보내주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그걸 받는 그 사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주진우 의원님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한도 6억, 제가 봤을 땐 절대 6억일 수는 없는데 6억의 한도를 만들어 놓고서 어떤 그 과거 김남국 그 비서관이 만들어냈던 법의 허점들,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들을 찾아내서 출판기념회다, 결혼식이다, 빙부상이다,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꿰맞춘 조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증여세 포탈 문제도 문제인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처갓집에서 2억 원을 5년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도 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그 받았을 때 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돈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국면이 되니까 이제서야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산세도 붙고 현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저도 회계사님과 같은 의견인데, 이것이 8억 원 재산 증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장모와 관련된 2억 원의 증여 부분을 얘기했을 뿐이지, 국민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과연 각 출판기념회랑 빙부상, 장모로부터의 지원금 등이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르면 이제 전처로부터 받은 교육비 2억 원, 아들에 대한 교육비 2억 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판례를 좀 꼼꼼히 찾아봤는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교육비를 낼 때 내어야만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할아버지가 뭐 아들내미 유학비로 해서 1억을 준다, 뭐 2억을 준다 하게 되면, 이때는 그 피부양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있는지, 이때 이제 김민석이 생활 능력이 있냐 없냐 따지게 된다라면 교회에 헌금을 매년 5천만 원씩 내고, 이런 분에게 뭐 생활 능력, 교육비를 못 낼 수 있다, 내기 힘들다라는 말은 하기 힘드니까 이때에도 이제 증여세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제 생각엔 기왕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출판기념회 소득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김민석 의원이 주장한 대로 2억 5천이고 뭐 1억 원이고 이렇게 상회한다라면 이건 분명히 증여세로 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건 좀 과세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사실 확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